일단 거주주택을 우리 강서구 가양 2단지에 구입을 하셨고 그게 2017년도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서 아파트를 극동 아파트를 2018년 3월 31일 날 이제 사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한강변의 가양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저평가가 굉장히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 2014년도 저점을 찍고 16년도부터 모든 서울의 아파트가 이런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좀 급격히 많이 올라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잘 사신 아파트로서 잘 거주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그때보다 지금이 또 한강에 대한 희소성이 조금 더 각광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강변의 아파트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실 거고 우리 이제 주택으로 등록돼 있다가 말소가 된 극동 아파트를 이제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으면 처분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임대 등록을 하셨는데 2018년 3월 31일 날 단기로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단 뭐 사신 시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4.1억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실거래 찍힌 거 보면은 8억이 넘습니다. 지금 뭐 살짝 조정기라고 해서 이게 떨어져도 뭐 이 8억짜리가 갑자기 5억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물 호가를 봐보면 지금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9세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없는 상태입니다. 대단지 뭐 3,000세대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세를 가늠하기 힘든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호가를 좀 봐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8억 넘게 실거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억에 사셔서 8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기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 단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가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 그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도 있었고 그리고 재산세에 이제 감면도 있었는데 한 채에 대해서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굉장히 절세하면서 사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양도세 부분도 이게 그러니까 자진 말소가 아니라 자동 말소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도 이제 중과가 없는 앞으로 기간 상관없이 중과가 없는 곳으로서 장특공제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유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보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보다 다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오른 폭도 매매가도 오른 폭이 이렇게 급격하듯이 전세가도 임대차 3법 때문에도 그렇지만 좀 많이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시기 더욱 좋다라는 그런 근거로 하면 유지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4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억 1천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요 전세가를 보면 이제 이쪽 동네가 지금 전세가가 뭐 4억 8천, 4억 5천 이런데 요거는 22년도 6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매물 호가를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도 7월에 임대차 3법이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도래하는 2022년도 요쯤이 이게 갱신 청구권을 써서 상승이 안 됐는지 아니면은 진짜 시세인 건지 거기에 볼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런 우리가 손품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거를 좀 볼 때는 실거래가랑 요즘 시기에는 실거래가랑 호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 극동 아파트 보면 매매는 15개가 나오는데 월세가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 동네에
비슷한 아파트를 보면은 삼성 아파트도 보면 비슷한 20년대 차의 아파트에 이제 세대가 한 200세대, 300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면 전세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같은 면적으로 같은 면적보다는 조금 적은 면적인데 보면은 5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올린다면은 5억대로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5억대로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4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3억 1천만 원에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5억 중반으로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4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5억 중반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면 사실 지금 투자 원금도 다 회수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전세로 내가 이렇게 올린다 하면은 그 차익만큼 들어오는 차익만큼 투자처가 있다면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투자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팔아 제껴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4억에 얼마 아니면 3억 후반에 얼마 정도로 월세를 받아보시면서 이 조정기에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매 공급은 조금 되고 있는 시기인데 전월세의 공급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 월세로 내서 그거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올려받거나 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세대가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그 강남의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잠실 쪽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으니 잠실 L스를 보면 매매는 291개인데 전세, 월세 합치면은 거의 이제 1,000개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월세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매매보다.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는 전세 공급이 하나도 없고 옆에 비슷한 아파트를 봐도 거기는 전세 공급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매매는 뭐 20개, 30개가 있다 보니까 그쪽은 지금 매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로 내놓는 것보다는 전월세로 좀 유지를 하는 게 낫고 여기 잠실 L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월세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많아 있는 시점인데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더욱 이거는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올려받을 거면 그것으로 모아주택이라든지 서울의 재개발이라든지 좀 발품 파셔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내가 투자할 대안이 없다 하시면은 월세, 반월세로 받으시면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